어둠이었다. 빛 한 점 없는 심연.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한지우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떠다니고 있었다. 몸이라는 감각도 희미했다. 마치 텅 빈 우주를 유영하는 먼지처럼 혹은 그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된 듯했다. 마지막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아, 지끈거리던 두통, 모니터의 푸른빛에 시리던 눈,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며 책상 위로 쓰러지던 순간. 그랬다. 그는 또 밤을 새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테헤란로의 어느 마천루에 갇힌 채 VR 게임 에테르의 마감을 향해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다. 컵라면 국물 자국이 선명한 책상,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풍경,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기보다는 공허했다. 성공. 그것이 지우가 지난 10년간 매달려온 유일한 신앙이었다.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스타트업 퓨처림의 핵심 개발자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밤을 낮처럼 살았다. 부모님의 끝없는 불화와 방임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게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늘 시리고 공허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툴렀고 진심을 나누는 법은 잊은 지 오래였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 그의 눈은 늘 피곤과 냉소로 흐릿했다. 지우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입사 동기이자 몇 안 되게 말을 섞는 팀원인 박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지우는 괜찮다는 말로 일축했다. 32살의 한지우에게 괜찮지 않다는 말은 실패와 동의어였다. 에테르의 출시가 코앞이었다. 이 게임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능력, 그의 존재 가치, 그리고 어쩌면 그의 구원까지도. 그랬던 그가 지금 이 텅 빈 어둠 속에 있었다. 어쩌면 죽은 걸까? 그런 생각조차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점이었다가 선이 되었다가 이윽고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운 빛의 파동으로 다가왔다. 그 빛은 따스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이끌렸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어둠은 점차 옅어지며 끝없이 펼쳐진 안개 자욱한 대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 스치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안개 사이로 은은한 달빛 같은 것이 비쳐내렸다. 현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는 맨발이었지만 발바닥에 닿는 이끼의 감촉은 부드럽고 시원했다. 공포는 여전히 없었다. 오히려 깊은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대나무 숲을 지나자 이번에는 거대한 연못이 나타났다. 수면 위에는 수천 수만 개의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각 연꽃 봉우리마다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들이 모여 연못 전체를 황홀하게 밝혔고 하늘과 맞닿은 듯 아득하게 펼쳐진 풍경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는 연못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돌다리를 발견하고 홀린 듯 그 위를 걸었다. 걸음마다 발밑에서 잔잔한 빛의 파문이 일었다. 문득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주변에 수많은 존재들이 느껴졌다. 형태는 없었지만 분명 따뜻하고 선한 에너지였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를 반겼고 그는 그들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를 느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갈망했지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동과 감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연못의 끝에 다다르자 모든 빛의 근원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눈부신 빛의 존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밝았지만 눈이 시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빛 속에 완전히 녹아들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 빛은 지성과 감정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였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지난 삶, 아픔, 상처,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슴으로 직접 새겨지는 듯한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미워했는지 깨달았다. 빛 속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느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위대한 연결의 일부임을 알았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지우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렸다.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황홀한 세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그 빛의 온기, 귓가에 맴도는 듯한 댄잎 소리. 의사는 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었으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말이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방금 전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히 오가는 현실의 병실과 그가 보았던 초월적인 세계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컸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회사로 복귀했지만 모니터 속 코드들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다. 밤낮 없이 매달렸던 게임 에테르의 화려한 그래픽과 자극적인 전투 장면들은 이제 공허하고 폭력적으로만 느껴졌다. 팀원들의 열띤 토론과 성공에 대한 갈망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그럴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깊어만 갔다.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계속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면. 박서준이 여러 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지우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죽었다 살아나니 딴 세상 구경하고 왔다는 말을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혼란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답답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껴 무작정 회사를 휴직하고 서울 외곽에 오래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 북촌의 한 허름한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높은 빌딩과 자동차 소음 대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시간을 잊은 듯 며칠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마당의 작은 감나무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 집 옆에는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는 김빛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지우에게 할머니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며 처음 말을 걸었다. 젊은 양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구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야? 평소라면 경계심부터 세웠을 지우였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의 온화함과 맑은 눈빛에 그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도 했다. 하지만 김빛나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큰 선물을 받고 온 게로구먼.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세상을 잠시 엿보고 온 것이니 그 얼마나 귀한 경험인가. 지우는 순간 울컥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할머니는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대신 그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었다. 때로는 마당에 핀 봉숭아꽃 이야기를, 때로는 바람 소리에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지우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한옥에서의 느리고 평온한 시간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메시지들, 용서하라,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억이 아닌 삶의 소중한 지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이라는 허울에 갇혀 자신과 주변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한편 회사에선 에테르의 출시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서준은 가끔씩 지우에게 연락해 회사의 상황을 전하며 그의 복귀를 기다린다고 했다. 지우는 고민에 빠졌다. 예전처럼 에테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세계관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평화와 연결의 감각을 게임에 담아낼 수는 없을까? 어느 날 밤 지우는 꿈을 꾸었다. 임사체험 때 보았던 그 빛의 존재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지우는 알 수 없는 확신에 휩싸였다.
그는 에테르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게임으로. 다음 날 지우는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나 에테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서준은 한달음에 지우의 한옥으로 달려왔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일과 에테르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투와 경쟁 대신 탐험과 발견, 명상과 성찰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서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지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점차 빠져들었다. 선배,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정말 멋져요. 하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지우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소나 불안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새로운 에테르의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의 손가락은 오랜만에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감에 쫓기는 초조함이 아닌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며칠 후 지우는 퓨처림의 대표와 주요 투자자들이 모인 에테르 최종 시연회 자리에 섰다. 그의 손에는 기존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버전이 아닌 밤새 서준과 함께 작업한 새로운 에테르의 프로토타입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김빛나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란다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발표가 시작되고 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이 새롭게 구상한 에테르의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폭력적인 전투 장면 대신 아름다운 가상의 자연 속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교감하고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해 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표의 얼굴은 굳어졌고 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지우 씨,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투자한 건 이런 유치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대표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우를 쏘아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과 평화를 떠올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압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게임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연결의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충분히 경쟁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거창하거나 현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박서준이 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한지우 선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서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용기가 실려 있었다. 지우는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투자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떴고 대표는 지우에게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한때 업계 최고의 유망주로 불렸던 그의 화려한 경력도 막대한 연봉도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도. 시연 회장을 낳은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이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찬란한 빛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몇 달 후 북촌의 작은 한옥 마당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다. 지우는 낡은 나무 평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서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빛나 할머니가 가져다 준 향긋 쑥개떡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퓨처림을 나와 작은 독립 스튜디오 공명을 차렸다.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열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에테르의 새로운 버전, 아니 완전히 새로운 이름의 게임 아우름이었다. 아우름은 사용자들이 가상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치유와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선배, 이 부분 인터랙션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주변 환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주변에 작은 빛의 입자들이 피어오른다든가. 좋은데? 마치 우리가 그때 느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어.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손가락은 예전처럼 능숙하게 코드를 짜내려갔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김빛나 할머니는 종종 그들의 작업실을 찾아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건네며 격려했다.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한 일을 하는구먼.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지. 할머니의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여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어느 개발자의 이상한 경험이라는 제목이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게시글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비난이나 조롱 대신 대부분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들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을 잊을 수가 없네요.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시기였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이 만들고 있다는 게임 꼭 해보고 싶네요.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 속에서부터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과 공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가 경험했던 그 거대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불빛으로 번잡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 너머로 그가 보았던 그 영원한 별들의 강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 별빛 아래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사랑과 연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우고 돌아온 삶의 가장 빛나는 진실이었으니까. 게임 아우름의 개발은 더디지만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부족한 자금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우와 서준은 서로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심과 열정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은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에도 성공하여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빛나 할머니의 말처럼 그들은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지우는 가끔씩 임사 체험 때 보았던 그 빛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빛이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작은 씨앗을 생각했다. 이제 그 씨앗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싹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연결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싹이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지우는 굳게 믿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진정한 에테르, 즉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여정을.